네, 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하고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비로소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해서 수리하고 통보합니다. 자, 여기서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포장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필히 지참하고 가셔야 두 번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포장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4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즉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이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4억 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시고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세 분 중에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진단을 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비로소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80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160자.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기존의 사업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기존에 사업을 하시고 계시던 분들은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서를 제출을 해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는 80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약 7,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이 2배이기 때문에 2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 주십니다. 면허 발급 후에 예치금은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약 2년 뒤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포장공사업의 기술 능력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건설 기술인은 3명 이상입니다. 먼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 해서 총 3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3인은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로 등록된 분이 혹시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놓으셔야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자격 취득자는 사실 상세 범위가 너무 다양하므로 저희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포장공사업의 시설 장비 등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등록 기준상에 나와 있는 부분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포장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혹시 용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주무관과 통화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을 진행할 때 사무실이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포장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 단독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포장공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